2막 반란의 시작. 4장 경계 세우기. 리버스의 첫걸음. 당신이 모두를 구하려다 당신 자신을 잃었습니다. 이제 리버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의 반란은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심리적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경계, 바운더리란 자신과 타인 사이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이 선은 여기까지는 내 책임이고 여기부터는 당신의 책임이라고 구분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명확한 경계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70년대생에게 경계는 사치였습니다. 당신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보장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배우자의 행복을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인생은 타인의 삶을 위한 부록이 되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첫 단계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부모가 금전적 지원을 요구할 때, 자녀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친구가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쓰려 할 때, 당신은 미안하지만 안 돼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립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도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심리치료사 수전 포워드는 저서 부모로부터의 자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부모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면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평생 타인 우선으로 살아온 당신에게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잘못된 행동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함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겪은 다리 같은 세대입니다. 그만큼 유연하고 강인합니다. 그 강인함을 이제는 남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곧 구원이다 라고 믿었던 그 어린 시절의 자신감을 당신의 욕망을 회복하는 데 쏟으십시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울타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울타리를 세울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5장 욕망 회복 프로젝트. 당신은 언제부터 원하는 것이 없어졌습니까? 70년대생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당신은 부모가 원하는 것,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 회사가 요구하는 것은 정확히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잊어버렸습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캇은 거짓 자아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진짜 자신을 숨기고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70년대생의 대부분이 이 거짓 자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자녀, 좋은 부모, 좋은 직원이 되기 위해 나를 지웠습니다. 취미는 시간 낭비라고 포기했고 꿈은 비현실적이라고 묻으며 행복은 은퇴 후에라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가 정말 올까요? 그때까지 당신은 살아있을까요? 살아있다 해도 욕망을 회복할 에너지가 남아있을까요? 욕망 회복의 첫 단계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을 하나 정하십시오. 혼자 영화를 보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 산책을 하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죄책감과 싸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커피숍에서 여유를 즐길 때 머릿속에서는 이 시간에 뭐 하나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내면화된 타인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거부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욕망의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공책 하나를 꺼내 이렇게 써보십시오. 내가 돈과 시간이 무한하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매일 5분씩 이 질문과 마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욕망이 깨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이 이기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빈 우물에서는 물을 길어 올릴 수 없듯이 고갈된 당신은 아무에게도 줄 것이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욕망을 실제 삶으로 옮기는 방법을 다룹니다. 6장 당신을 위한 시간표 만들기. 당신의 하루 중 몇 분이 당신의 것입니까?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되찾아야 합니다. 70년대생의 하루는 이미 타인의 필요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모에게 전화하고 자녀를 깨우고 출근해서 상사의 요구를 처리하고 퇴근 후 저녁 준비하고 밤 늦게 잠들기 전까지 끝나지 않은 업무를 확인합니다. 이 어디에 나는 있습니까? 시간관리 전문가 로라 벤더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70년대생은 타인을 최우선으로 자신을 최하위로 배치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뒤집을 때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당신의 시간 사용을 기록해 보십시오. 30분 단위로 무엇을 했는지 적어봅니다. 일주일 후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타인을 위해 쓰는지, 얼마나 적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는지 명확해집니다. 다음으로 신성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하루 30분이던 일주일에 2시간이던 당신이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달력에 먼저 표시하십시오. 부모의 전화도 자녀의 부탁도 회사의 요구도 이 시간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해?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아직도 타인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냐고 묻지 말고 가능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이 매일 1시간씩 회사에 무료 야근을 제공할 수 있다면 당신 자신에게 30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하십시오. 명확한 계획 없이 쉬어야지라고 생각하면 결국 스마트폰을 보다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독서, 산책, 명상, 취미 활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주변에서 불평할 것입니다. 갑자기 왜 이래? 이기적이네?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저항에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봅니다. 7장. 정서적 반란 선언문. 당신은 더 이상 배경이 아닙니다. 이제 선언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정서적 반란을 공식화하는 문서입니다. 이것은 가족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과의 재결합입니다. 먼저 당신이 버릴 것들을 명확히 하십시오. 나만 참으면 된다는 거짓된 평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과잉 책임, 나중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위험한 미루기, 욕망은 이기심이다는 왜곡된 도덕, 강해야 한다는 압박적 기대. 다음으로 당신이 가져갈 것들을 선언하십시오.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권리, 아니요라고 말할 자유, 나를 위한 시간과 공간, 도움을 요청할 용기, 불완전해도 괜찮다는 자기 수용.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짜 자기로 살아갈 때 비로소 심리적 건강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70년대생인 당신은 지금까지 타인이 기대하는 자기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진짜 자기로 돌아갈 때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플랜을 세우십시오. 일주일째 하루 15분 나만의 시간 확보하기. 2주차 한 번 이상 아니요라고 말하기. 3주차 감정일기 쓰기 시작하기. 4주차 하고 싶었던 것 하나 실행하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혁명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반란이 쌓여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배운 것이 아니라 테스트 받으며 단단해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날로그 시대를 살았고 디지털 시대를 적응했으며 경제 위기를 견뎌냈고 팬데믹을 통과했습니다. 그 단단함으로 이제 당신의 진짜 인생을 지키십시오. 70년대생, 당신의 정서적 반란을 지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뒷배경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살기 시작하십시오. 혼자서는 힘들다면 함께할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같은 길을 걷는 70년대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반란을 응원하며 함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배운 것이 아니라 테스트 받으며 단단해진 사람입니다. 그 단단함으로 이제 당신의 진짜 인생을 지키십시오. 70년대생, 당신의 정서적 반란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매일 더 깊이 들어갑니다. 구독하고 당신의 관성을 역전시키십시오.